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죠. 배드파더스를 비공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배드파더스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법원 결과에 따라 배드파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본창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본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배드파더스 이게 지금 어떤 사이트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예. 현재 한국에서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78.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10명 중에 8명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양육비 피아동의 숫자가 100만인데 현재 양육비 법은 구멍이 너무 많고 강제력이 없어서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단체 그리고 양육비 이행원에 근무했던 분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예. 그게 바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양육비 미지급자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해달라라고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배드파더스가 이제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고, 또 지난달 그 사회장관 회의에서도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금년 1월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네. 지난달에 그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제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형사상 무죄인 것과 또 민사상 무죄인 것은 다르다는 건데, 이 양육비가 사실 이 개인 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배드파더스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개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예, 예. 일단 형사상으로는 무죄여도 일단 민사상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신상 공개를? 네, 왜냐하면은요, 네.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개시금지 가처분에 의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텐데 그러겠네요. 이번에 개시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소송 가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지금 신상이 공개된 게 수백 명이 넘는데 그 수백 명이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참 근데 이렇게 또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 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또 뭐 연락처를 변경을 하고 또 뭐 잠적을 한다든지 온갖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는 아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판례들이 뭐 상당히 많죠. 뭐 여러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혹은 네. 뭐 법률구조공단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다음에 예, 왜냐하면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요. 없어요. 그다음에 또 그 직업을 갖고 있어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뭐 그게 힘들겠지만 일반 뭐 중소기업이나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을 갖다가 185만 원 이하로 낮춰놓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보호 때문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그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양육비를요. 그러니까 소득을 185만 원 이하로 낮춰놓으면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양육비 대지급제라는 것도 있던데요.
예, 예, 이게 저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 지급을 하고 예, 이를 또 이제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을 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양육비 대지급이 있었는데 아직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제가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 우리 예, 저 예.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배드파더스 사이트 때문에 그래도 좀 양육비를 양육비 내가 줄게 한창 그 양육비를 잠적해 있어서 안 줬던 아빠들이 예, 예. 다시 주기 시작한 아빠들이 많아졌나요?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예, 예, 그 제보를 받으면은요, 예, 이걸 바로 신상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 대상자에게 먼저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금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전액 지급을 했다면 지급한 내역을 좀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자에게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해결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전 통보를 해서 해결된 사례가 약 420건입니다. 420건이면은 상당히 많은 퍼센트인가요, 그게? 예, 왜냐하면은요, 예, 예. 이건 대부분 법으로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한 사례들이거든요. 악성 사례들인데 그래요. 그 사례가 420건이 해결됐고요. 예. 저희가 사전 통보를 했는데도 해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건이 180건입니다.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안 됐던 악성 사례들이 한 600건 정도가 해결이 된 거죠. 약간 우리 대표님하고 대화 시간이 한 1분 오버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양육비 책임을 져버린 나쁜 아빠들과 이렇게 싸우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께서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은퇴를 했고요. 예, 예. 아이들이 성인이 됐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아빠에게 버림받은 필리핀 아이들을 우리가 코피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코피노의 숫자가 4만 명이에요. 넘어요. 예. 필리핀에.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국의 양육비법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구본창 대표께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 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개시금지 가처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억이나 수십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할지 말지 그거를 좀 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튼 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좀 가주시고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배드파더스의 효과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더욱 우리가 이슈화를 하고 또 공론화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였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새우타워 조형 전망대로 관광객과 주민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소래포구 폐부두를 활용한 새우타워는 높이 21m 규모로 지상 10m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새우 모양의 외벽은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꾸미고 화려한 조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남동구의 랜드마크 소래포구 새우타워 조형 전망대.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지구인의 두 번째 직업, 버리스타.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지구의 스타, 버리스타가 되어주세요. 2025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쓰레기를 버려온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합니다. 공동체의 내일과 다음 세대를 위해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일에도 전문가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이제 누구나 버리스타가 되어야 할 때. 인천광역시 부평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집에서 녹음한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부평구가 52만 부평 구민과 함께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뭘 배울까? 스스로 학습을 배워요. 다정한 배려를 배워요. 즐거운 변화를 배워요. 인천 행복배움학교. 배움이 즐거운 곳 인천의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안녕하세요. 지진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회생 중소기업의 희망이 켜졌습니다. 폭넓은 정책 지원으로 재도전을 꿈꾸고 신속한 회생 지원으로 새 출발의 속도를 내며 촘촘한 재기 지원으로 정상화되어 우리 경제의 소중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회생 중소기업 사장님, 절망은 노, 희망은 온 힘을 모아 돕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1588-3570. 2015년 7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하는 세계적인 유산이 된 겁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충남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의 관복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전북 익산의 왕곡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 연속 유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함께합니다. 아니,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지.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하질 말든가. 에? 이혼을 왜 하는 거요? 예, 또 이중구님께서 지금도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문자 주셨는데 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또. 예, 이중구님 참.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문자 주셔서.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죠. 자, 먼저 TVN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최다빈 캐스터. 네, 티맵 누구에서도 듣고 부르는 전국민의 금영노래방 협찬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답게 평소 같은 시각보다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호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속도 늦추어 이동하고 있는데요. 부천 부근에서 2km 구간, 부평에서 서인천 부근까지 2km 구간 정체골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1km 구간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가는 길 9km 구간으로 교통량 늘어났습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추 방향으로 노오지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 이동하셔야겠고요. 반대 판교 방향으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계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2km가량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6km 구간, 선 분기점에서 송리 나들목까지 4km 구간 가다사다 반복하고 있고요. 더지나 소래터널 부근에서 2km 구간, 도리 분기점부터 시흥 휴게소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시내도로 위 호구포로 간석사거리에서 선수촌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아암대로 컨벤시아교에서 송도 국제교 구간도 지나시는데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백범로 가조 3거리에서 봉수대길 사거리 구간도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문해미로 장수 고가교에서 장수 나들목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맵 누구에서도 듣고 부르는 전국민의 금영노래방 협찬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출근길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로 조마루 사거리에서 춘희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중동로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문예 사거리 구간도 서행 속도 유지합니다. 성내대로 중원고 사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사거리 구간은 지나는데 신호 한번 부족한 상태고 성내대로 아파트형 공장 3거리에서 봉호 고가교 사거리 구간은 삼정 고가교 위 2차로에 낙화물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방세 부과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대사 양준혁입니다. 산재보험 혜택이 정말 다양해졌네요. 네,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요. 플러스 사업주 확인 없이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신청하고 모바일 검색 서비스로 민원 처리 현황도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더 쉽게, 혜택은 보다 넓게. 자세한 문의는 1588-007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관심,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다면 소외된 이웃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만드는 밝은 세상,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혹시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가요? 건강검진을 미루다 보면 암이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 검진기관 내원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 잊지 마세요. 건강 100세 시대 국가건강검진으로 평생 건강 지키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 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요? 그저 우리 애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더 나이 들어도 애들한테 부담은 안 되고 싶어요. 제 바람이요? 저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죠.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루어지다. 국민연금. 분리배출 핵심 4가지를 아시나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4가지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자원관리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공동주택에서 활동하는 자원관리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무색 페트병은 별도 배출함에 넣어야 합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